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압적인 세무조사는 무효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 엄청난 세금이 추징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국세청의 조사관은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납세자와 견주와 비교할 수 없는 정부의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실질 조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들이 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이 납세자의 경영활동이 마비될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고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때 귀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세무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에게 이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고 또 낭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무시되면 세무조사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연간 100억 미만 매출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세목에 대한 중복조사를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조사 공무원의 자의적인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는 국세청 본지방청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두어서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연장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취소하고 또 중복 세무조사를 중지하라, 세무조사 선정을 처리하라, 이런 등등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억압적인 세무조사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 세무서 김모 조사관이 박모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좀 이 김모 조사관이 억압적으로 좀 생겼네요. 박모 씨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 증여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한 거래예요. 배우자와 거래를 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증여 혐의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했겠죠. 세무서 김모 조사관이. 그런데 은행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배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혐의 없음으로 끝내야죠. 그런데 이 김모 조사관이 조사기간 연장하지 않을 테니까 매출 누락이라든가 영업권, 감가상가 중에 한 가지만 좀 인정을 해주면, 수긍을 해주면 내가 조사기간 연장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자, 회유를 했는데 이 박모 씨는 조사기간 이제 빨리 끝내준다니까 그 회유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하고 확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거나 또 경찰 공무원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아주 심리적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끝낼 요양으로 그냥 그 조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하고 확인서를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수억 원의 납세거주서를 받았죠.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국세청하고 조사심판원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냈어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예, 국세청하고 조사심판원은 국세청 편을 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진술서하고 확인서 썼지 않느냐, 쓰고 나서 인정하고 나서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래서 국세청 편을 들었습니다마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박모 씨의 진술서와 확인서는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납세자 편을 들어서 이 납세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 박모 씨의 세금은 무효 처분을 받아서 다 취소가 된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조사관들은 왜 종종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세무조사를 하는가? 이 조사 실적을 많이 내면 봉급을 더 받을까요? 국가로부터 봉급을 더 많이 받나요? 저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좀 지금 와서 반성도 합니다. 저도 종종 좀 강요적인 약간의 억압적인 그런 세무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왜 세무조사관들은 종종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세무조사를 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분석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시 세금 추징 실적이 개인은 물론 조사관 개인은 물론 과장, 서장, 청장 등 조직의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켜요.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전직 국세청장이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런 발표를 했죠. 세무조사 시 세금 추징 실적을 심사분석 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 희소식 아닙니까? 저는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사분석 세금 추징 실적을 심사분석에 반영하는 거 이거 폐지돼야 된다.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2019년 말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전직 청장이 한 이런 발표 내용을 뒤집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런 억압적이고 강요적인 그런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는 강요받았을 때는 자신의 이런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